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는 우리 시장이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반등 나왔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6거래일 달렸었다 보니 쉬어가는 걸까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아침에 일단 다시 좀 원점에서 뭔가 좀 다시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자, 어제는 또 반도체가 뭐 지난 금요일에 너무 좀 과하게 오른 쪽에 대한 반작용이 일단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가 또 다시금 주도주 경쟁에서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다시 한번 좀 숨을 고르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1,400 규모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전자를 한 2천억 정도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를 엄청나게 샀는데 주말 사이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샀나? 좀 덜어낼까? 뭐 이제 이런 어떤 심리가 반영돼서 좀 이제 반도체의 어떤 반작용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조금 이제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오를 만치 올랐다라는 그런 심리에서 조금 일단 숨고르게 하는 그런 양상인데,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모멘텀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 더 이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이래저래 조금 이제 등락은 엇갈리는 모습인데, 뭐 밸류업이나 조선, 전고체, 이제 로봇 이런 쪽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방산이나 이제 K푸드, 뭐 신재생 이런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시장이 그동안 어쨌건 블랙 먼데이 이후에 꾸역꾸역 계속 반등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일 수 있다. 네. 끝자락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 또 한편은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라는 시각,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오를 만치 올랐다라는 그런 심리가 조금 일단은 좀 오른 건 좀 팔고 보자, 뭐 이런 쪽에 대한 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어제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도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또 이제 활발한 어떤 좀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종목별 장세 쪽으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국면의 시그널이 아닌가, 좀 이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가 어제 또 약진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잘 나갔던 쪽은 굉장히 잘 나갔고, 사실 노이즈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어제 이제 천하대일 단타대 네. 펩트론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급락, 근데 네. 또 양봉으로 마무리가 네. 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악재들, 그리고 또 좀 바이오의 좀 상징적인 종목들의 지금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펩트론의 유상증자 이슈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무산, 네. 뭐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오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일단은 그 형들의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아래쪽은 코스닥 제약, 그리고 이제 맨 아래는 양쪽을 다 포괄하는 코덱스 바이오 인덱스죠, ETF. 요런 이제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그리고 어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니까 또 이제 주도주 경쟁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반바지 중에 한 섹터는 늘 오르는 그런 네. 시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바지의 어떤 주도주 어떤 쟁탈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군집성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군집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얼마 전에 반도체가 반등할 때도 시종상이 대형 반도체 정도만 반등을 하고 중소형주는 반등을 못 하니까 군집성이 확인이 안 되면 반도체 반등의 신뢰도를 높게 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바이오는 형 동생 할 거 없이 지금 죄다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을 지핀 게,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말미에 좀 코로나 관련한 테마의 어떤 그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예방, 진단, 치료 큰 틀에서 움직이지만, 뭐 어제 예를 들면 어제는 이제 계약이 임박했으니까 이를테면 뭐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네. 아니면 재택근무주,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은 이래저래 좀 가장 좀 강한 어떤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코덱스 바이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8월 현재만 하더라도 무려 지금 5% 정도. 그리고 어제가 지금 월중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바이오가 나홀로 강세, 그다음에 반등할 때는 다시 반바지 2차 전지가 추격을 해서 붙었다가 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바이오가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트 한번 볼게요. 펩트론의 유상증자도 있었고, 근데 펩트론이 지금 사실 최근에 굉장한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셀트리온 제약인데 합병무산으로 물론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 쪽은 그 실망감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 이게 다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서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코로나 확산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는 오히려 지금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그런 이슈에 예. 더욱더 좀 크게 좀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먹을거리는 계속적으로 있는 섹터가 현재 바이오가 아닌가. 그 이렇게 말 보고 즉슨 있어요. 이제 악재에 굉장히 둔감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무언가 흔들릴 법하면 자그마한 이슈에도 흔들리는 게 네. 주식시장일 텐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대원제약 네. 보통 맛으로 네. 탁 집어주셨는데 네. 급등했거든요. 네. 지금 자리 여전히 보통 맛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좀 매워졌나요? 한번 보죠, 이것도. 예. 어제도 이제 좀 진단주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걸 한번 또 점검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제 그 진단 키트주가 다시 올라가는데 주도한 종목이 시즌입니다. 명실상부한 진단 키트의 대장주죠. 네. 이러면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시즌도 진짜 저평가됐다고 예. 들어가자 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진단 키트 얘기할 때 뭐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같은 거 말씀을 드릴 때 이건 탄 게 너무 급등하고 너무 핵 매운맛이니까 차라리 SD 바이오 센서나 시젠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갖자. 오히려 좀 리스크를 낮추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장주인 시젠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론 진단 키트주가 더 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로나라는 테마가 더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방증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제 시즌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은 이제 마스크진 웰크론입니다. 웰크론도 어제 장중에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즌이 어제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8월 현재 무려 65%까지 상승을 했고 이 마스크주인 웰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시젠이랑 웰크론은 어제 그래도 이제 윗골을 달았어요. 원체 시젠은 또 단기과열 지금 지정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런 모습인데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어제 아침에 제가 그래도 슴슴한 가격, 슴슴한 맛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원제약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뭐냐면 어제 종가가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서도 코로나 테마가 확산됐을 때, 자, 시즌이 이제 다시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달라진다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시즌을 지금 가격에서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고가. 왜냐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자, 마스크주 단계 너무 올랐네. 시즌도 야, 이거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도 돼 하는 수급들이 결국엔 변동성을 야기하는 건데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서 그냥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원제약을 비롯해서 치료제 쪽 이쪽은 아직 주가 레벨이 좀 낮아요. 지금 그럼 본다면 예. 이쪽으로 좀 눈길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가 확산된다면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의 차이는 뭐냐면 대원제약을 10%를 더 주고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네. 문제잖아요. 사실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실 때 하셨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테마가 더 확산된다고 하면 저는 이 제약 쪽, 그러니까 치료제 쪽, 예를 들면 대원제약을 말씀드리고 뭐 어제 오늘 보더라도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진단키트나 마스크 대비해서는 대원제약이 아니더라도 뭐 솔직히 신풍제약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치료제 만든다고만 한 거지 실제 그걸로 뭐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원제약은 이미 콜대원이라는 그 약이 그 코로나의 어떤 그
그 대체 의약품으로 부각을 받았었고 실제 그걸로 생산을 늘렸었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장부에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제약주들은 아직 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요거는 일단 아직은 대연 제약을 유효하다고 보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연 제약은 대신에 어제보다는 더 주고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은 비중을 더 적게 하시고 좀 분할 매수하시는 쪽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원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주를 핵 매운맛으로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네. 앞으로 또 말씀 주신다고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계속 급등 나오는 쪽 열 처리 관련주, 네. 뭐 화재 대책 관련주, 전고체 쪽도 힘이 실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많이 빠졌어요. 에코그룹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보는 대표적인 특징은 군집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집성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K뷰티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게 군집성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쨌건 최근에 보게 되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온도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군집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뭐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군부터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비움 두 종목인데 월간 기준으로 일단은 좀 하락을 했고 시장 승리를 하회하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바닥은 안 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성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쨌건 지금은 계속 그냥 바닥을 다지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매울맛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업종 대표주는 그냥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뭐 큰 쪽에서 뭔가 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8월 기준으로는 또 상승이에요. 아직 여전히 상승.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어제 좀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8월 현재도 이제 한 4%. 그러니까 어제 하락만 아니었으면은 에코프로 비행도 8월엔 상승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 선방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제 하루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울 수 있는 섹터긴 한데 근데 반면에 중소형주는 또 달라요. 자, 위에 거 한농화성이죠. 한농화성은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뿌듯하죠. 예, 말씀드렸죠. 어제도 급등 나왔죠.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어제 윗골이 달리고 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무려 55%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제가 이 한농화성을 픽해 드릴 때 이제 좀 참고 삼아 힌트로 삼아 드렸던 이 나노팀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조정 받았다가 어제 다시금.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요. 활발하게 막 돌고 있고 전고체, 열처리,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과충전 방지 쪽에서 이제 전액 첨가제나 전액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충전 관련.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굉장히 좀 수급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시세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 쪽은 아직은 조금은 그런 쪽에 대한 캐즘을 극복하는 뭔가 뚜렷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좀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물론 어제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불균형, 왜냐하면 바이오로 좀 들어가는 쪽이 네. 뚜렷하니까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제 대형주 쪽은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중소형주 쪽은 그래도 좀 뭐 종목별로 좀 픽을 할 만한 좀 그런 좀 자리에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투트랙 전략을 그럼 계속해서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테마주라고도 볼 수 네. 있는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주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로봇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로봇을 말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바닥부터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삼성 밸류체인이 있고 LG 밸류체인이 있으면 네. 확실히 삼성 쪽이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이 로봇주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로봇주도 그림만 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만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이제 근데 로봇주가 좀 너무 늦어요.
이제 좀 그 낙폭을 이제 만회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런 거죠.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장부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좀 가장 좀 늦게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근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또 상승으로 돌려 세웠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뉴로메카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2%대 상승 전환을 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2분기 어쨌건 사상 최대 매출. 네. 그래봐야 100억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가 글로벌 그 로봇주 대비해서는 아직 장부적으로 뚜렷하게 실적 가시성이 안 나오는 그런 어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뭔가 로봇주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던 그 요인들이 그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이게 네. 다음 달에 이제 나온다 하면서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은 삼성전자형 로봇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는 쪽이고요. 이런 쪽이고 이제 그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연내 이제 양산을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는 뭐가 됐든 로봇주가 올라갈 모멘텀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후련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금리 인하가 이제 네. 진짜 가시화되어 있지만 네, 네. 주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전력주라든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가 딱 했을 때 외형만 딱 어느 정도 보여줘도 주가가 팍 튀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그렇게 외형이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쪽에서 늦게 반응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으로 로봇주가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이제 가시화시키는 네.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좀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집성이죠. 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군집성이에요. 예, 군집성을 볼까요? 한번 자 볼게요. 군집성이 좀 약화되어 있는 예, 상황인가요?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이 친구가 일전에 한번 제가 두산 로보틱스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운 좋게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산그룹주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였죠? 자, 합병이나 이런 쪽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탄력 있게 못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현재 지금 난관에 봉착한 상황. 그러니까 KBT도 마찬가지의 시그널이었죠.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를 보여줘 버리니까 이거 좀 그런데 물론 이제 이등주군에서 나름 선전을 하다가 조금 올라가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와르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좀 과정을 겪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럴 때 그나마 이등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친구가 그래도 최근에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들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나마 이제 좀 실적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좀 진일보한 걸 보여준 뉴로메카 정도만이 제한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로봇주들은 조금 군집성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종목별로 좀 잘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부장님 오늘 화요일 개장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너무 네. 좋았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장을 리뷰해드리면서 하나 제가 이제 말미에 좀 시간 일부러 이제 남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어제 양시장은 좀 주저앉았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한 20원 넘게. 예.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도 그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또 당장에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그 환율 또 급락에 대한 또 힌트로 또 종목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근데 그렇게 환율이 떨어진 예.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수 쪽에서 조금은 뭔가 좀 네. 반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이 그걸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할지에 대한 좀 물음표를 저는 사실 어제 좀 환율에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올랐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의 배경이 사실 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뚜렷한 이유는 없죠. 뚜렷한 이유는 없고 뭐 월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수출업체에 뭐 내고 물량이 나올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래서 환율이 이랬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시장이 어떻다라고 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 그 중소형주 쪽에 제가 종목픽을 하나 했었다가 네. 해서 원고를 보내드렸다가 아니다 작가님한테 그걸 일단 삭제하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방증인가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시장이 물론 장 초반에는 좀 그래도 어제 급락분 뉴욕 시장의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나마 딱 하나 볼 수 있는 건 코로나 테마 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좀 시장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이 들면 내일 좀 마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좀 눈길 네. 접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